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우선 전체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8천만 원대에서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마이너스 12%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5.5%로 6연속 동결을 했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이틀 만에 좀 선 반영이 된 부분이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올 연말에는 지금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6%, 80%로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최소 한 번쯤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6일 연속인데,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상품입니다. 자, 이 GBTC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5%로 좀 비싼 편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0.25%,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 4월 30일에는 홍콩의 ETF가 출시가 됐죠.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하는 그런 업체까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GBTC를 매매했었던 투자자들이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매도를 하고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현재 갈아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하지만 이 물량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ETF가 출시가 됐을 때도 좀 발생했었죠. 보통 ETF가 출시가 되면 역대급 폭등 흐름이 바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모두 기대를 했었는데, 자, 그러지 않고 GBTC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ETF 관련한 역대급 자금들이 쏠리면서 이 GBTC의 매도를 충분히 누르고서 다시 한번 역대급 신고가를 펼쳐 나갔던 것이죠. 자, 이게 현재 다시 한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면서 우리 코인시장이 다시 한번 또 다른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자, 바로 ETF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현물 ETF가 1월 10일에 출시가 되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ETF 투자와 자금 할당이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물 ETF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도를 한 것이고, 진짜 기관 자산 관리자들은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죠. 자, 이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는 건데, 자, 이게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 역대급 신고가를 향해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기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의 자금이 아직까지 매수 대기 상태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 하면 역대급 폭등 흐름이 또 한 번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들과 트레이더의 자금보다도 기관들의 자금이 역대급입니다. 지금 ETF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분석가는 우리 코인장에 3경 8천조 원, 거의 4경 원의 자금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홍콩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의 ETF는 미국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ETF와 반감기도,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역대급 호재인데,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가 바로 홍콩의 ETF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현재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중국 투자자 중에서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인데, 이게 이 물꼬를 터준 것이 바로 홍콩의 ETF인 거죠. 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미중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고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고래들이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열심히 수익을 걷어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의 이제 ETF 관련해서 4경 원의 자금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 홍콩까지 가서 한다면 충분히 우리 10경 원의 자금까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2.23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현재 한화 기준으로 약 3천조 원이죠. 3천조 원. 자, 그러면 앞으로 10경 원의 자금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코인상은 약 33배 곱하기 3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우리 코인상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5경 원까지의 덩치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바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3을 넘어서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BTMX 거래소의 설립자 아서 헤이지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알트코인을 통해서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인데, 자, 여러분, 이 퇴직 계좌의 특성은 노후 대비용이죠. 그리고 중간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것을 따로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규모 또한 굉장히 크죠. 자, 그러다 보니 아직 재미있는 시장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간 일부는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 우리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의 부채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99%에서 2034년에는 116%로 증가할 것이고,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미국 국가 부채는 약 1조 달러가량 급증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둬야 한다. 자, 그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비축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부채 위기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이 비트코인의 지금 거래소의 보유량이 200만 개 미만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급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 4월 20일자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신규 공급 감소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래소의 공급 감소까지 결합이 된다면 잠재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될 거고, 자,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게 된다, 폭발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 코인 시장 아직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플을 최근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리플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 리스크 안에 좀 갇혀 있죠. 자, 그러나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는 SEC에게 2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 명령을 했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 4월 22일 리플 측에서 SE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E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늦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게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SEC 측의 답변을 법원청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SEC가 리플 측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됐던 건데, 자, 이것을 SEC가 늦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즉 증거 게시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리플 측에서 지금 기각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SEC 답변이 지난 29일자로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면, 자, SEC는 자, 리플 측이 이 사건의 약식 증인으로 채택한 자, SEC 측의 회계사 바로 안드레아 폭스의 증언을 기각하려는 리플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자, 리플은 이 안드레아 폭스가 전문가 증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 이 내용은 진즉에 공개가 됐어야 하지만 SEC는 그녀의 진술이 리플의 재무 기록을 요약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 증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라도 자, 이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 리플 측의 이제
요청은 법원이 기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답변, 자, 리플 측의 답변이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간략히 한번 살펴보시면, 자, 리플 역시도 SC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SC 같은 경우는 이 안드레아 폭스가 이제 전문가 증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자, 이런 자료는 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자, SC 측에서는 계속해서 말장난만 하고 있다. 그리고 오해 소지가 다분한 그런 발언만 하고 있다라면서, 자, SC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모습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공은 이제 결국 사라내번 판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소송,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판사의 성향이나 또는 판사가 원고나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라내번 판사가 자, 과거 SC를 어떻게 좀 바라봤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같은 경우는 자,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자, 판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도 SC 내부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에서도 SC 측에서는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라내번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 자, 만약 메모가 이 작성됐을 당시에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라면 그때 당시 그들은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이미 나섰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SC의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태도를 사라내번 판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죠. 자,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내번 판사는 너희들 하루라도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 라는 이런 의중인 거였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SC 같은 경우는 지정한 기간을 초과하면서 늦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소송에 임하는 자세 또한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라내번 판사는 원래의 기한보다 이 SC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사라내번 판사는 지금 SC를 향한 자, 그런 어떤 관점이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을 것이고 좀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지금 리플 측이 SC가 요구한 20억 달러 벌금이 아닌 지금 법원에는 1,000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낮게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에 SC가 이 아론 고벨사와 자, 재판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 패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 법원에서는 아론 고벨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S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알드루티 변호인, 리플 측의 변호인인 이 고벨사에 대한 S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만큼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SC의 과거 패소했었던 그런 사례가 자, 리플 측에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곧 그 소송의 끝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자, 리플과 SC 모두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SEC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 바로 이제 올 11월에 대선이 열리죠. 자, 그때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팽팽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변수가 있죠. 바로 제3후보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바이든은 이제 지적에 따른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현재 중동 사태를 겪게 되면서 지금 많이 압박을, 트럼프에게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까지 지금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민심이죠. 이 민심이 지금 바이든을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갈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벌써부터 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과거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즉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도래하기 전에, 자,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퇴직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되는 게리 겐슬러는 SE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작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역시도 이 소송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지금 이어지게 된다면, 자, 많은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지금 매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3년, 자,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리플 다 매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과 SEC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말 마지막 최후의 기회이다. 자, SEC와 리플 모두 다 이것을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가장 마지막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소송도 이제 그 끝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리플 측의 행보는 계속해서 지금, 자, 확장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고 분석가들은, 자, 리플 가격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3명의 저명한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리플 가격 급등을 확인했고, 자, 그중 2명은 다가오는 움직임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다라고, 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내용을 좀 예시로 들고 있는데, 자, 우선, 자, 0.0004 비트코인에서 0.000 비트코인 사이에 중추적인 지대를 확인하고서 이 구간을 욜로 밴드라고 좀 불고 있는데, 자,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자, 최근 저점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자, 리플 가격이 이 밴드대로 이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대비 45% 하락한 이후에, 자, 최고점, 역사적인 최고점 3.31달러까지 지금 급등했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자, 이 45% 하락이 리플을 구매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곧 다시 나타날 것이고, 자, 리플이 이 가격대, 이 밴드대로 떨어지고 비트코인 대비 45%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자,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리플이 붕괴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급등한 결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 자, 일본 시장을 겨냥한 리플, 비트코인 급락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최근 비트코인이 지금 57,000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플은 4%가량 반등하면서 0.5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었는데, 자,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선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서 하락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최근 이 홍콩 해시키 그룹 사단 일본 컨설팅 기업인 해시키 D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양사는 일본 시장에서 리플 레저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인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5월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1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4천만 달러의 신호가 발생했는데, 자, 이것은 매수 세력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리플의 미결제 약정이 7%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최근 리플의 가격 하락률 12.5%보다 느리게 줄면서
잠재적으로 강세 심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리플의 장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매도자들의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리플의 잠재적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크팀밴더 애널리스트도 자, 이전 과거의 리플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1.88달러까지 큰 도약 직전에 있다라는 분석을 했고, 자, 앞서 이 암호화폐 전문가는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리플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잠재적으로 5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2013년과 17년은 여러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7년 사이의 차트인데, 이때 당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이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자, 리플의 월봉 차트로 보시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금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 고점의 추세선을 강력히 돌파하게 되면은, 자, 역대급 폭등이 또 한번 역사가 반복되듯이 다시 한번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소송까지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자, 그동안 수년 동안 억눌려 왔었던 이런 상승 모멘텀이 엄청난 대폭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소송이 자,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죠. 자, 다만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지금 지난 2020년도 12월 29일 날 리플 코인은 지금 저점을 찍었고 고점까지 1160%, 바로 13배 가까이 급등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 번째 반감기 도래했고, 그래서 리플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 전개 갈 수 있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이었죠. 이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건 날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13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아직 소송이 끝이 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소송 이슈에만 좀 매몰되다 보면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소송도 그 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8천만 원대를 이제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자, 이게 진짜 반등인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래량이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죠. 거래 대금을 이제 같이 동반하면서 반등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 진짜 반등인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안전한 맥점 자리 찾아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단가, 좋은 평균 단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앞으로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죠.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이 끊임없이 개미털기 작업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평균 단가를 확보를 해야만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 번호로 010-654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그리고 욕심을 내기 위해선 지금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자, 빨리 가는 것은 작은 욕심이죠. 그리고 멀리 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욕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큰 욕심을 내셔야 할 때입니다. 자,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유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